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대형 방송사 그룹이 태양광 발전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간단한 수법을 과감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가 완전히 엉터리, 가짜라는 사실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일본 사회의 어디가 진실이고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놀라운 사기 수법을 전 세계에 보여준 일본입니다. 일본의 주간 문춘이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기 사건의 주범 실명을 공개한 것입니다. 일본 사회는 사기의 수법과 과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의 일부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TVHD가 주범이며 그 자회사까지 공범으로 개입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 사기 사건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는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성 인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라고 자랑하던 시설이 완전히 가짜라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악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준공식 사진을 보면 여느 태양광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설치되어 있는 패널은 완전히 가짜 패널입니다. 이 사실은 특종 전문 보도 언론인 주간문춘의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주간문춘은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의 계약서와 견적서, 관계자와 주고받은 편지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TV그룹과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 시너지 코퍼레이션의 하야츠 켄 사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일본 TV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구마모토 현의 발전소의 패널은 가짜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면 평생 가만히 있어도 일본 정부가 엄청난 돈을 보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인다. 라고 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이 유행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공개한다는 비공개 태양광 발전 투자처가 혹할 만한 자태로 화려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해서 상담 전화를 거는 순간에 바로 사기 피해자가 되는 놀라운 수법입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 사업 사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골치 아파하는 와중에 일본의 대기업인 방송사가 대담한 방법으로 사기 수법을 선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일본 TV그룹은 2014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2와트 현을 비롯해서 전국에 3개의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전소는 구마모토 현에서 2018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발전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의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마모토 현에서 건설된 발전소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와는 다르게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TV그룹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던 또 다른 하청업체가 이미 고장이 나버린 태양광 패널을 1만 장 이상 설치를 하고 패널 뒷면에 출력수나 제품명 등을 위조한 가짜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전기를 당겨서 사용하는 일반 발전기를 몰래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한 것처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소는 그림처럼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지급이 되는 돈이니까 잘 챙겨서 받고 문제가 되는 부족한 전기는 일부 발전기를 돌려서 채워 넣는 식인 것입니다. 세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간단한 원리로 그냥 앉아서 돈을 번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생산 단가에 비해 높은 가격을 쳐주는 제도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고정 가격 매입 제도에 따라 운용이 됩니다. 즉,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은 좀 많이 들어도 20년이나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고정 단가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본 TV그룹은 가짜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해서 연간 7억엔의 이익을 20년간 보장받는다는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2년 이상 가동했기 때문에 적어도 10억엔의 보조금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짜 패널이니까 닦고 수리하는 등의 관리도 필요 없고 일본 정부에서 보내주는 전기로 진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 것처럼 돌아가니까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노다지 사업이 된 것입니다. 주간 문춘의 이런 특종 보도에 대해 일본 TV그룹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은폐를 시도한 적 없다. 경제 산업성의 지적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또 경제산업성은 위반이 있으면 개선 명령을 할 것이다. 해소되지 않으면 인증 취소와 사업을 폐지하도록 조치하겠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본의 부패 구조입니다. 모든 것을 뒤에서 다 해결하고 무마하면서 없던 사실로 만드는 재주가 일상인 사회입니다. 사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런 태양광 발전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도 네이버에 태양광 발전 사기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사건과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진짜 사기꾼이 불량 패널을 팔거나 가격이 없는 산지 땅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하는 사건 등 그 사례가 다양합니다. 국가에서 20년 동안 통장에 큰 돈을 책임지고 넣어준다 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기꾼들 설명을 들어보면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 조심해야 한다, 내 말만 들어라 라고 할 정도이니 또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도 발전하는 태양광 발전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수월해진다, 무료로 발전소를 설치해준다, 새로운 시스템이다 등 새로워지는 사기 수법을 일일이 파헤쳐가면서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SNS 등 인터넷 정보에 속지 말고 갑자기 걸려오는 텔레마케팅에 반응도 하지 말고 정부 프로그램 기관에 바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최신 태양광 발전 사기 수법에 대한 자료를 보면 패널 품질은 믿을 수가 없다, 상담원을 믿지 말아라, 인버터도 믿지 말아라, 숨겨진 비용도 많다, 금융 계산도 보이는 대로 믿지 말아라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결국 전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기꾼들과 변호사들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가는 무책임하게 돈을 뿌리고 국민들은 세금을 낭비하게 되고 사기 피해자는 계속 나오는 실정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 변호사들은 상담합니다, 도와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은 처음부터 사기이며 큰 거짓말이다 라는 주장이 큰 지지를 받으며 확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것 자체가 환경에 유해한 공정이다. 설치된 패널은 항상 같은 효율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완전 낭비이다. 결국 패널은 자연재해로 영구적이지 않게 된다 라면서 적극 반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상대가 되지 않는 운동이기는 합니다. 주간 문춘의 이러한 특종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사회가 부패에 대해 흐지부지하며 덮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태연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떠올려지는 일본입니다. 11월 미대선을 앞두고 공화, 민주 양당의 두 후보가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예민한 시기에 불거진 악재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과 바이든 후보의 실언이 향후 대선 전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지난 3일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7월 프랑스 방문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묘지 참배를 취소하면서 전사자들을 패배자들 호구들로 묘사했다고 보도했다. 참전용사 등에 대한 예우를 매우 중시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파장은 컸다. 당장 참전용사 단체들은 비난 성명을 줄줄이 냈고 소셜미디어에선 트럼프 대통령 규탄 게시물이 넘쳐났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물론 백악관과 국방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일제히 성명을 내어 애틀랜틱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선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 악의적인 급진 좌파는 이기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좌파로 규정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장병과 참전용사 및 가족에 대해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품고 있다고 감쌌다. 멜라니아 여사도 트위터에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액티비즘이라며 우리 위대한 나라의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애틀랜틱의 기사를 인용한 친 트럼프 매체 폭스뉴스를 향해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그는 4일 트위터에 관련 뉴스를 보도한 폭스뉴스의 국가안보 담당 기자인 제니퍼 그리핀에 대해 해고돼야 한다. 우리에게 코멘트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뒤 폭스뉴스는 사라졌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설은 경쟁자인 바이든 후보에겐 호재다. 바이든 후보는 5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설에서 201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장남 조 바이든의 군복무를 거론, 그는 호구가 아니었다며 대트럼프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역겨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모든 군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총격 사건 커놓으셔서 총 맞을 것 같아 말실수 문제는 바이든 후보 역시 구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3일 위스콘신주 허노샤를 방문해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인종차별, 부자 증세 등에 대해 설명하던 중 몇몇 청중이 자리를 뜨자 그들이 나를 쏠 것 같으니 지금도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흑인 남성이 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은 사건으로 반인종차별 시위가 일어난 커노샤 현지에서 총에 맞을 것 같다는 식의 적절치 않은 농담을 던진 것이다. 사실 바이든 후보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실언의 달인이다. 지난달 조 바이든 후보는 전국 흑인 기자협회, 히스패닉 기자협회와 화상 인터뷰에서 나온 말실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흑인계 미국인과 달리 라티노 미국인 지역사회는 여러 사안에 대해 엄청나게 다양한 태도를 가졌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마치 흑인 사회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어서다. 또 인지검사를 받았는지 묻는 한 흑인 기자의 질문에 그건 당신이 코카인을 했는지 검사했느냐는 것과 같은 질문이다. 이렇다 보니 이 정당은 두 후보의 TV 토론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당신은 마약쟁이인가라고 되받아쳐 빈축을 샀었다. 두 후보 간 TV 토론은 9월 29일, 10월 15일, 10월 22일 등 세 차례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막말 대 바이든의 실언 간대결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텍사스주에 있는 한 호수에서 보트 행진을 벌이다 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대선 경쟁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적이다라는 등 조롱을 했다. 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에 있는 트래비스 호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원하는 뜻으로 트럼프 2020이란 문구가 찍힌 깃발을 달고 보트 퍼레이드에 참가한 일부 지지자들의 배가 조난을 당해 침몰했다. 트래비스 카운티 경찰 당국은 트위터로 텍사스 오스틴 인근에서 트럼프를 찬양하는 보트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확인했다. 오스틴 지방주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법집행관은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 호수가 때때로 배를 운항하기엔 어려운 걸로 알려진 곳이라고 썼다. 블룸버그는 이날 보트 행진엔 2,500명 이상이 참가한 걸로 전해졌다고 했다. 행사 관계자는 퍼레이드가 헬리콥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걸로 시작하게 된다고 페이스북에 알리기도 했다. 행사 주최 측은 참가자에게 애국적인 색으로 배를 꾸미고 다룰 수 있는 한 많은 트럼프 깃발을 달아라라고 지침을 페이스북에 내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자들이 플로리다나 매사추세츠 등에서 이런 식으로 벌이는 보트 행진을 흡족하게 생각하는 트윗을 여러 차례 날려왔다. 이날 사고처럼 조난 위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달에도 포틀랜드의 한 호수에서 진행한 보트 퍼레이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바이든 후보를 미는 측에선 이날 사고를 비아냥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 있지만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이날 트윗으로 뭐가 보입니까라는 짧은 문구를 위기에 처한 배에 단체 두려운 얼굴을 한 탑승자가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